우리의 현대사회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좀처럼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정보와 생각, 그리고 방해물로 폭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 진정으로 혼자 있는 것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길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전설적인 사무라이 미야모토 무사시는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삶의 대부분을 고독 속에서 보내며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독행도, 즉 홀로 걷는 길에서 무사시는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끄는 21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고독의 힘으로 풍요로워진 삶입니다. 무사시의 고독 철학을 깊이 파고들어 혼자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발견하는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가 남긴 심오한 생각에 빠져들기 전에 먼저 미야모토 무사시가 누구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자 주군이 없는 떠돌이 사무라이인 로닌이었던 무사시는 내전으로 얼룩진 일본에서 158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검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그의 심오한 지혜입니다. 그는 예술가이자 철학자였으며 무엇보다도 60번이 넘는 결투에서 승리한 가장 유명한 검사였습니다. 그중 많은 결투는 죽음을 불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끝없는 폭력의 흔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성찰과 지혜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무사시의 삶은 규율과 헌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독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 숙달의 축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무사시의 고독은 사회와 단절된 수도승 같은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의 잡음이 차단된 자발적인 마음의 상태인 정신적 고독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수양의 길로서 방해 요소가 없는 명료한 마음과 내면의 성찰을 주창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홀로 걷는 길로 번역되는 그의 독행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들을 통해 그는 두려움이나 후회, 방해 없이 사는 방법과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깊이 파고들어 고독을 포용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독의 중요성에 대해 무사시의 철학은 고독을 고립의 수단이 아닌 자아 발견과 자기 수양의 길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독이 방해 없이 마음과 몸을 날카롭게 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더 깊은 수준에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고독의 침묵과 평화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과 판단에서 벗어나 명료함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의 판단력과 자아인식을 흐리게 하는 외부의 소음 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무사시는 자신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라고 썼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외부로 시선을 돌려 겸손한 자아의식을 유지하면서 주변 세상을 관찰하고 배우고 이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것은 자아를 버리고 세상이 제공하는 방대한 지식에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결합된 이러한 겸손한 자기인식은 자기 수양과 개인적 성장을 향한 강력한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가르침을 현대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사시의 지혜를 길잡이 삼아 우리만의 고독의 길을 걷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사시가 고독에서 얻은 교훈은 사무라이의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는 죽기 일주일 전에 쓴 짧은 저작물인 독행도, 즉 고독의 길에 이러한 통찰력을 공식화했습니다. 무사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중 하나는 자립의 가치입니다. 그는 독행도에서 즐거움 그 자체를 추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인정이나 물질적 소유에서 파생된 일시적인 행복이 오래 지속되는 성취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대신 무사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개인적 성장에서 만족을 찾으라고 촉구합니다. 독행도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시적인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에 기반하여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져야 하며 일시적인 감정이나 외부의 영향과 독립적으로 완전히 의식적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무사시는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독행도에서 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라는 이 조언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 습관, 생각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이것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여 성장과 변화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모해지라는 부름이 아니라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고 온전히 두려움 없이 살라는 격려입니다. 그것은 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고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기회가 올 때마다 잡으라는 재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생 동안 욕망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은 종종 불만족과 불행으로 이어지는 더 많은 것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자기 수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무사시가 독행도에서 우리에게 남긴 원칙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내면의 성찰, 자립, 신중한 의사결정,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로부터의 분리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인생을 탐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무사시의 시대와는 크게 다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술과 연결되어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진정으로 혼자 있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시가 강조했듯이 고독은 개인의 성장과 자기 이해에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무사시의 고독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일상생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냄으로써 고독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명상, 자연, 산책, 혹은 그저 방에 조용히 앉아있는 등 매일의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생각하고 성찰하며 그저 존재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십시오. 둘째로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 보십시오. 기기와 연결을 끊기 위해 매일 지정된 시간을 따로 떼어두면 자기 성찰과 내면의 평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의를 끄는 끊임없는 요구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고 고독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셋째로 고독은 신체적으로 혼자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또한 정신적, 감정적 외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승인에 대한 필요성,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충동, 그리고 순응하려는 욕구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중과 반대되더라도 자신의 신념과 결정에 확고하게 서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을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타협할 수 없는 일상적인 자기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다루십시오. 그것을 사치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과 자아 이해를 위한 필수품으로 보십시오. 세상은 무사시의 시대와 다를지 모르지만 고독 속에서 배운 교훈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우리 삶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그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음 속에서 번창하고 내면에서 평화와 성취감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도전을 해결하고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연결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우리의 본능에 어긋납니다. 심지어 고독을 두려워하여 이를 외로움, 고립 또는 거절과 연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연결된 세상에서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직관에 어긋나고 역효과를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고독과 외로움을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로움은 정서적 고통의 상태, 즉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된 느낌입니다. 그것은 원치 않는 상태이며 단절감입니다. 반면 고독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참여 상태입니다. 둘째로 고독이 전부 아니면 전무의 개념이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고독을 경험하기 위해 동굴로 물러나거나 은둔자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균형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조용하고 성찰적인 혼자만의 시간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로 고독에는 의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자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생각, 그리고 성찰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과 함께 올 수 있는 불편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이자 스스로 도전하고 한계를 극복하며 편안함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사시는 고독을 포용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해했지만 그 이점도 인식했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그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고독의 변혁적인 힘을 활용하기 위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삶과 가르침을 통한 여정은 개인적인 성장과 자아 실현에 있어서 고독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자기 숙달로 가는 길은 종종 혼자 걷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보람찬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무사시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진정으로 혼자 있는 것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철학적 탐구를 위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